뜨거웠던 여름이 지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뚝 떨어져 있는 이것. 바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인데요. 여름철 탈수로 인한 뇌혈관 이상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뇌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난 후 놓치면 안 되는 치매의 신호들. 지금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야, 영상을 보니까 이맘때쯤 저희 외할머니가 포도를 잔뜩 싸가지고 버스에 다 두고 내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너무 더워가, 나이가 들어가, 니도 한번 늙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실제로 요맘때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증상이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가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는 건강한 뇌, 오른쪽에는 이제 뇌가 위축돼 있고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백질 변성에 있는 취약한 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화된 뇌는, 치매가 있는 뇌는 더위를 먹게 되면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조에 쓰다가 학생들이 더위 먹어서 쓰러진 적, 그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온열, 그리고 이제 온열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면서 지구 온난화, 지금 이제 지구 열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혈관성 치매 그리고 뇌졸중이 많아지면서 치매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자기를 잘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 밖에 나가서 잘 돌아다니시면서 탈수되면서 인지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분들은 꼭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막 저물고 있거든요. 네, 가족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하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치매를 알 수 있는 징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증상이 아무래도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 대표적이죠. 그렇겠죠. 네, 네. 맞아요. 그 전체 치매의 65%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형태의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하면은 건망증, 기억력 떨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초기 증상 중에 쌍두마차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건망증, 또 하나는 이름대기입니다. 처음 봤을 때 그 결혼식에서 아는 분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맞아요. TV나 드라마를 봤을 때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이름대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과일 봤을 때 보통 사과, 딸기, 무화과, 배 이런 거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서 또는 이름대기가 잘 안 돼서 그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대명사로 지칭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선별 검사나 이렇게 기억력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부장님 성함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누구시지 이러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잘 나는데요. 아, 그래요? 다른 그럼 것 이런 것도 치매일까? 이게 젊은 사람도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교수님. 예, 요즘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도 치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는 나이하고 아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생기는 형태의 건망증은 치매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건망증이나 말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집중력 검사나 또 이렇게 전두엽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혈관성 치매하고 관련이 많아서 네. 오늘 이제 보배님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무슨 좋을 것 테스트인가요? 같습니다. 무섭다. 네. 무섭다. 전두엽 기능이라고 하면은 네. 머릿속에서 단어를 유창하게 많이 끄집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동물 이름대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쵸? 오늘은 조금 다르게 꽃 이름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 정도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5개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5개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거고 약간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0개를 대면 되는 거죠? 예, 꽃 지금 이름. 이 속도로 꽃 이름대기 10개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무궁화, 개나리, 진달래, 코스모스, 장미, 빨간 장미, 흰 장미, 노란 장미, 검은 장미, 아, 이렇게 또 프로 재치로. 딩딩한 장미 10개. 아,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 많이 생각보다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응용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나는 생각이 안 나. 머리가 멈췄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혈관성 치매나 전두엽 치매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교수님, 테스트도 저희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일단 부장님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이슬기 아나운서부터. 네, 혼 이름으로 아니면 혼이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나요? 예, 그러면은 밭에서 나는 작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밭에서 갑자기, 나는 네. 작물이 뭐가 있는지 어렵다, 한번 어려워요. 자, 10개 정도 한번 감자,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고추, 호박, 단호박, 애호박, 가지 뭐 이렇게 된 건가요?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계속 말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면은 전두엽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 생각 안 나, 스탑됐어, 머리가 하얘졌어 하면 이제 정말 걱정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도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테스트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부모님 매번 찾아뵐 수 없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안부도 물을 겸 기억력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테스트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억력 테스트 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이 며칠인지 그리고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지 양력으로 몇 월달인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거고요. 치매 초기 환자분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기억이 업데이트돼야 되기 때문에 날짜와 요일을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여쭤볼 수가 있으면은 전화를 걸고 받는 능력 말고 문자를 보냈을 때 이 문자를 보내는 게 예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뭐 맞춤법이 틀려졌는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세탁기, 전자레인지, 햇반을 돌릴 때 10분을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2분을 돌려야 되는지 이런 거 헷갈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집에 현관문 들어오는데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 문제가 생겨서 은행 업무를 잘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거. 또 한 가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다면은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물을 안 내리거나 아니면 불을 안 끄고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라고 배우자분이 말씀하시면 약간 기억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 치매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징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경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많은 분들이 포인트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치매라고 생각하는데 보행, 걸음걸이하고도 아주 관련이 많거든요. 보통 갑자기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 정상압 수두증으로 인한 치매를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보행에 대한 부분은 뇌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억력뿐 아니라 이런 걷는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이렇게 걷는 문제가 떨어진다면 최근에 새롭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약물 중에서는 소화제나 일부 약 중에 또는 이제 우울증 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 중에 뭐 약을 먹으면은 몸이 좀 느려지거나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게 없어도 만약에 걸음걸이가 이상이 생긴다면은 뇌영상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용 중인 약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이런 행동 과연 초기 치매일까요?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세요. 낮잠 좋은 거 아닌가요? 좀 주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베스트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8시간 이상 많이 자면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특히 낮잠 자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잠이 많아진다는 것은 뇌가 약해졌다는 거고 뇌 졸증이나 아니면 뇌 손상에 의해서 회복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일 때 잠이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같이 밤에 주무시다가 호를 골거나 중간에 숨을 30초, 1분 정도 안 쉬어가지고 중간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는 밤에 너무 피곤해서 낮에 이제 주간 졸음이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치매 위험을 많이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코를 골아도 골다가 하고 멈췄다 하고 심한 이런 코골이나 뭐 잠꼬대도 많이 하시고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7시간에서 8시간 더 많이 자는 것도 문제지만 적게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주무시면은 치매 위험도가 30%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5시간에서 6시간 이하로 주무시게 되면 치매 위험도가 200%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가 밤에 잠잘 때 뇌 속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임파관이 있습니다. 이 임파관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배수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나쁜 물질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밤에 잠잘 때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깊은 잠에 빠져들면은 이런 임파관이 커집니다. 늘어나서 이완이 되니까 쑥쑥쑥 배출이 잘 되는데 깨면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밤에 깊게 오래 자게 되면은 뇌 속에 있는 각종 나쁜 노폐물 그리고 독성 물질이 잘 빠져나가서 치매가 안 생기는데 자다가 깨다가 하면은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출이 안 되니까 뇌 속에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잠을 푹 못 자가지고 낮에도 좀 피곤한데 오 교수님 괜찮은 걸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게요. 몸만 자는 게 아니라 실은 뇌도 같이 휴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딥슬립 이렇게 해서 푹 잔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푹 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수면의 일부는 아주 얕게 뇌는 깨어 있고 몸은 푹 자고 있는 그런 렘 수면이라는 단계가 반복됩니다. 네. 근데 이 렘 수면에 장애가 오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면 몸은 축 처져 있고 뇌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요때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잠꼬대를 심하게 더 나아가서는 자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자기는 기억을 못하지만 뭔가 목류병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상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보시고 잠꼬대를 하는 사람을 치매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안 그랬던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자면서 좀 이상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뇌의 문제들, 특히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것들을 한번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도. 안 그랬던 분이 약속, 규칙,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 이것도 치매 징후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 건망증부터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의 앞부분 전두엽에는 참을성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안과 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이 참을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고장나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규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즉 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살 때 돈을 안 내고 오신다든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가려고 한다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어서 말리게 되면은 짜증이나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게 되면은 감정이나 각종 이런 어떤 화를 내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일까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규범을 잘 지키셨던 분이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화와 의심이 많아졌어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치매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참을성을 담당하는 뇌가 망가지게 되면은 작은 자극에서도 평상시에는 점잖게 잘 참으셨던 분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내고 또는 성에 대해서 탐닉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더 이제 심해지면은 의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자꾸만 가져간다. 이동시킨다. 며느리가 폐물을 가져갔다. 또는 이제 통장을 또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더 심해지게 되면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서 판단력뿐 아니라 이런 참을성, 이해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도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저는 이게 의외의 증상이었거든요. 후각, 청각 기능도 떨어져요, 교수님? 네.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게 되면은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커피 향, 된장 향, 담배 향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후각이 나빠지게 되니까 미각도 나빠지게 되고 미각이 나빠지니까 예전보다도 간을 못 맞추게 되고 국적 불명예. 예전에는 이렇게 잘 만들었던 요리나 반찬이 맛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청각입니다.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전체 치매의 7%는 청력 저하가 있는 난청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4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 의하면 청력 저하가 있어서 청력 장애가 있어서 난청 때문에 보청기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보청기를 안 한 사람은 보청기를 한 사람보다도 치매가 42% 더 많이 생겼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청력이 떨어진 분들은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게 치매가 아닌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변하시진 않았을까? 오늘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신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생각했던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전부 다 치매인가 아닌가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경인지기능 검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말 자체가 인지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이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잘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 검사를 하실 수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전국에서 무료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정밀 검사는 또 국가가 무료로 해줍니다. 만약에 병원에 오시게 된다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검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셔야 되고 MRI나 MRA보다도 이런 신경인지기능 검사가 처음에 내가 내 상태가 정상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치매에 들어갈라 말라 문지방을 건널라 말라 하는 어떤 단계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